뉴트 깅리치 전 공화당 하원 의장이 올해 중간 선거가 공화당의 쓰나미가 될 거다. 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해서 좀 이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일리가 있는 지적을 했기 때문에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지적한 것인지 얘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깅리치 전 공화당 하원 의장은 화요일 올해 중간 선거가 공화당의 쓰나미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뭐라고 말하냐면요. 내가 보고 있는 것은 진짜 쓰나미의 빌딩이다. 왜냐하면 쓰나미가 해안에서 해안으로 이동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이제 저스트 뉴스에서 하는 존 솔로몬 리포트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런 인터뷰를 했는데요. 메인, 뉴햄프셔, 로드 아일랜드, 코네티컷에서 워싱턴, 네바다, 애리조나까지 이어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동부 해안에 있는 주들로부터 서부 해안에 있는 주까지 전부 다 영향을, 전국에 지금 레드 웨이브가 지금 불고 있다, 일고 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깅리치 하원 의장은 공화당원들 입장에서 보면 이제 전설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2014년에 공화당이 하원에서 54석을 뒤집으면서, 그러면서 하원 공화당이 다수당이 되는, 그리고 하원 의장으로 선출이 되는 그런 이제 역전승의 대기록을 남겼던 인물이고요. 그러니까 정말 공화당 하원이 진짜 하원을 크게 장악하고 있었던 이런 시기에 하원 의장을 지냈던 인물이었고, 그것도 민주당이 주도하던 것에서 공화당이 주도하는 것을 뒤집는 데 역할을 했던 인물이고요. 조지아주 출신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몇 번 만나볼 기회가 있었는데, 깅리치 하원 의장이 하는 이야기가 예사롭지는 않습니다. 지금까지 이 수면 아래에서 사실은 많은 보수주의자들의 모임과 활동에 참여를 했었고, 계속해서 이제 끝없이 컬럼이나 기고문들을 통해서 특히 젊은이들과 이 보수 지지자들에게 앞으로 보수가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 공화당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설파해 왔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깅리치는 어제 선거일이 약 3주 정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에 공화당이 기세를 되찾는 것으로 보이는 새로운 여론조사들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매 경선 때마다 공화당이 기반을 더 얻고 있거나 실제로 앞서 나가고 있는 것을 보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특히 최근 몇 년 동안 압도적으로 민주당에 투표해 왔던 주들, 우리가 이제 민주당 텃밭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그런 주들에서도 공화당이 아주 팽팽하게 경선에서 따라잡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 여론조사 결과들을 놓고 이야기하는 것이긴 합니다만은, 이런 것들을 보면은 레드 웨이브라는 것이 예사롭지 않다, 이런 지적을 지금 하는 것이죠. 깅리치는 예를 들어서 코네티컷을 이야기합니다. 리처드 블루멘탈이라는 상원의원이 지금 현재 코네티컷 연방 상원의원으로 있는데, 이런 후보들이 완전히 안정적인 민주당 후보로 인식이 되어져 왔다는 것이죠. 감히 공화당 후보가 도전장을 내기에는 너무나 높은 벽으로 느껴졌던 그런 사람들인데, 지금 현재 이 블루멘탈에다가 도전장을 낸 공화당 후보가 약 5%포인트로 따라잡고 있다. 5%포인트면은 이 오차 범위를 살짝 벗어나는 정도이기 때문에 굉장히 바짝 따라잡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정도 수준입니다. 깅리치는 공화당 후보를 내세운 뉴욕 주지사 경선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리 젤딘 후보 이야기하는데, 어제도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리 젤딘 하원 의원이 주지사 선거에서 여론조사가 처음에는 낮게 출발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 굉장히 바짝 따라잡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캐티 호콜 민주당의 주지사는 사실은 부주지사였다가 주지사가 스캔들로 문제가 생겨서 쫓겨나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주지사가 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로 주지사로 선거를 치르는 건 이번이 처음이긴 합니다. 캐티 호콜을 보고 있으면은 아무리 민주당 사람이라고 하지만은 지금 제대로 된 정책이 있는가? 민주당 사람들과 비교해 보아도 어떤 독창적인 정책이 있다기보다는 뭐 예를 들어서 게빈 뉴섬 같은 그런 다른 앞서가는 민주당 주지사들의 정책을 그냥 카피캣하고 있다. 뭐 이런 지적을 지금 받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호콜 주지사를 뒤집고 리 젤딘이 아주 신화적인 기록을 낼 수도 있는 가능성이 없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더군다나 최근 들어서 이 격차가 굉장히 좁아들고 있고, 심지어는 넘어섰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기까지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도 최근에 며칠 전에 리 젤딘 지지하겠다라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함으로써 본격적으로 뉴욕 주지사 선거에 트럼프도 이제 발을 들여놓은 이런 상황이고요. 젤딘이 최근 그의 10대 딸들이 롱아일랜드 자택의 안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숙제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그 집 앞에서, 바로 문 앞에서 2명이 총상을 입어서 쓰러지는 그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깜짝 놀란 이 딸들이, 젤딘의 딸들이 경찰에 신고를 했고요. 경찰에 출동했는데 이 사건이 리 젤딘 후보를 겨냥한 사건은 아니었다라고는 하지만, 아니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이 보통 주지사 후보로 출마하면은 경호원들이 항상 배치가 되어져 있는 상황일 텐데, 이런 상황에서도 총기 사건이 벌어진다면, 야, 더군다나 현직 연방 하원 의원이니까. 근데 지금 우리 같은 일반인들은 정말 안전한 곳이 없구나라는 이러한 의식이, 위기의식이 지금 뉴욕 주민들의 사이에서 지금 이제 급속하게 퍼져나가고 있다. 안전에 대한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는 거죠. 아마도 유권자들 사이에서 전국의 도시 범죄율 증가가 결국 누구의 안문에서든 범죄가 일어날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내준 것 같다라고 이 깅리치 전 하원 의장은 이야기합니다. 깅리치는 또 다른 핵심적인 선거일 이슈로 공립학교 교육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투명성 문제, 그리고 이제 이 성별 문제, 젠더 문제죠. 이것이 또 하나 이 공화당 쪽으로 많은 유권자들을 끌어오게 만드는 중요한 핵심 요소가 될 것이다. 이렇게 또 지적을 합니다. 성별, 아이들이 생각하는 성별, 선호하는 성별, 이런 것들을 동일시하려는 학생들의 욕구를 받아들이는 그러한 수준을 넘어섰다는 거죠. 지금 학교의 이 노조 소속 교사들, 좌경화된 교사들이 하고 있는 모습은 그러한 선을 넘어서서 오히려 학생들을 지금 막 유도하는, 성전환 쪽으로 유도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다. 깅리치 전 하원 의장이 하는 이야기는요, 부모 권리 대 교원 노조, 이 지금 부모의 권리와 아이들을 교육할 수 있는 부모의 권리, 이건 양육권 이야기입니다. 이런 권리와 이 학교에서 그들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가르칠 수 있다라는 교사들의 권리, 교사들의 권리와 양심, 부모들의 권리와 양심, 이것이 지금 대치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이런 상황인데, 이것이 결국에는 아동학대라는 생각에서 아이들을 보호한다라는 개념 쪽으로 움직여가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지금 분석을 하고 있는 거죠. 아이들을 보호하겠다라는 쪽으로 움직여 간다라는 것은 부모들의 생각이 보수적으로 흘러가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트랜스젠더리즘에 대한 이야기도 합니다. 트랜스젠더리즘에 대한 숭배는 종교적 의미에서 정말 숭배다. 예. 이건 저희가 기후변화 얘기할 때도 이런 비슷한 이야기를 저희가 하고 있는데, 뭐냐면은 기후변화를 믿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진짜 이건 뭐 무슨 종교를 믿듯이, 그래서 저희가 기후변화 종교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완전히 거기 이단 종교 같은 종교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서는 미치지 않고서는 멀쩡한 수억 달러에 달하는, 수억 원에 달하는 멀쩡한 미술 작품에다가 페인트를 던질 미친놈들이 어디 있겠으며, 멀쩡한 건물에 가가지고 정신 차리라 그러면서 막 이상한 짓들을 할 그런 미친놈들이 어디 있냐는 거죠. 근데 본인들은 자기들이 기후변화를, 이 지구를 지키기 위한 투사라고 지들이 무슨 독수리오용제라고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럼 뭐 지구를 지키기 위해서 저렇게 목숨 걸고 막 뛰어다닌다고 하니, 거기다가 이 할리먼이라는 한심한 곳은 노벨 평화상을 줬죠. 노벨상을 갖다가 아무것도 모르는 애한테 주면서 야, 너 잘한다, 너 잘한다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 전 세계에 있는 이 물불 못 가리는 어린 것들이 죄송합니다. 어린 것들이라고 해서 죄송한데, 이 어리신 분들이 정말 아무 생각 없이, 대책도 없이, 장기적으로 바라보는 안목도 없이, 과거에 대한 진짜 수만 년, 수십만 년에 대한 과학적인 기록과 근거, 검토 이런 것도 없이 기후변화만 부르짖으면서 길거리에 뛰쳐나와가지고 이상한 짓들을 하고 있는 모습을 제가 지금 계속 보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거 종교화되어 버렸다 이렇게 지금 비판하고 있는데, 깅리치 전 하원 의장이 하는 이야기는 트랜스젠더리즘이 이렇게 종교화되어 버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이것이 주요 이슈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좌파에서는 어떤 이유로든 이것이 페티시가 되었기 때문이다. 페티시라는 말은 어떤 숭배의 대상이 됐다라는 이야기이거든요. 숭배의 대상. 마치 기독교에서 십자가를 이야기하듯이 지금
이 좌파들한테는 트랜스젠더리즘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하나의 패티쉬가 돼버렸다. 심각한 겁니다. 정말 심각한 겁니다. 어제도 이런 보도를 해드렸지만 판단력이 없는 아이들한테 아직 스스로가 온전하게 판단할 수 있는, 후회 없는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나이가 아닙니다. 그럴 정도로 충분한 경험과 지식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아이들한테 헷갈리게 만들고 그루밍이라는 거 하고 헷갈리게 만들고 처음에는 장난인 듯이 쉽게 받아들이게 만들었다가 나중에는 심각하게 고민하게 만들고 결국에는 후회할 짓을 하게 만드는, 어떻게 보면 정말 유도해가는 모습을 저희가 보고 있기 때문에 매우 심각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어쨌든 깅리치는 그런 부분들을 지적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단지 트랜스젠더 과정을 겪는 사람들의 수를 최대화하려는 절대적인 열정을 가지고 있을 뿐이다. 이렇게 덧붙입니다. 깅리치가 예상하고 있는 바대로 실제로 이 중간 선거가 공화당의 쓰나미로 결과를 가져오게 될지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원에서 상당히 많은 공화당 승리 소식이 들려질 것이다 라고 저희가 이해를 하고 있기는 합니다만은, 하지만 정말 그렇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할 상황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될지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만은, 하여튼 계속 지켜봅시다. 그리고 이번 선거에 부정선거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히 우리가 관심 가지고 두 눈 부릅뜨고 끝까지 선거 과정 마지막 개표 절차까지 지켜봐야 하겠다라는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